안녕하세요, 폰티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민 만년필이라고 불리는 라미사의 사파리 만년필입니다. 사파리 만년필은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국민 만년필이라고 불리는데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제품이 좋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쓸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년필을 본다 하면은 이 제품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빠르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캐주얼한 디자인이고 소재는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캡에는 펜클립이 큼지막하게 하나 있으면서 배럴 몸체에는 잉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창이 하나 뚫려 있어요. 맨 끝단으로 가보면 라미 로고가 맨 뒤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으면서 전체적인 원형은 이제 원통형에 가깝지만 잉크창을 기점으로 일자로 깎여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뚜껑은 슬립온 타입으로 밀어서 열어주면 되고 다시 딱소리가 나게 닫아주면 끝이에요. 굉장히 간편하죠. 자, 뚜껑을 열고 보면은 펜촉을 먼저 볼게요. 펜촉이 만년필을 좀 영상으로라도 많이 보신 분들은 내가 아는 만년필하고는 약간 생긴새가 살짝 다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라미의 이 디자인은 모던하면서 현대적인 스타일을 좀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펜촉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펜촉에는 펜촉 사이즈 EF, F, M, B 이것들 중 하나가 새겨져 있으면서 라미 로고가 인그레이빙이 되어 있습니다. 펜촉 소재가 스테인리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펜촉은 스테인리스 소재입니다. 펜을 잡는 그립 섹션에는 삼각 그립존이 있으면서 펜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잘 도와주고 있고요. 배럴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컨버터가 나오는데 라미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잉크 충전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잉크가 들어가 있는 카트리지와 병잉크를 이제 일일이 채워서 쓰는 컨버터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건 컨버터고요. 이번에 만년필을 다 써가지고 잉크를 다시 리필할 겸 영상을 찍게 됐어요. 컨버터 해제하는 법은 그냥 잡아 당겨 주시면 바로 빠지게 되고요. 이 빨간색 부분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잉크를 채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펜촉을 이제 잉크에 담그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다시 이렇게 피스톤이 올라오면서 잉크가 채워지는 구조예요. 제 거는 아무래도 사용하던 거니까 여기에 잉크가 묻어 있어서 피스톤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잘 보였을 거 생각을 합니다. 대충 여기까지가 이 라미 사파리의 전체적인 구조였어요. 굉장히 심플하죠. 하지만 이 심플함이 모든 만년필과 동일합니다. 특히 이 컨버터도 웬만한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크류 타입의 컨버터이기 때문에 내가 만년필을 어떤 거를 사야 될지 이 컨버터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그 고민을 싹 없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잉크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세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잉크를 다시 리필을 할 거고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건 파이로트사의 이로시주쿠 타케스미 제품입니다. 잉크는 그냥 검은색이에요. 블랙. 자, 피스톤을 살짝만 올려주고 그립 섹션에 이 컨버터를 다시 끼워줄 건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라미 사파리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뚫려 있는 게 보이죠. 하지만 90도만 돌려보면은 그 유격이 굉장히 얇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이 컨버터에는 돌기가 있거든요. 이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가 이 얇은 부분에 들어가게끔 꽂아 주셔야지 이 컨버터가 제대로 결속이 됩니다. 자, 다시 맨 아래까지 쭉 내려주시고 잉크 뚜껑을 열어서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잉크는 이제 펜촉을 잉크병에 푹 담그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펜촉만 잉크에 담그는 게 아니라 그립 섹션까지 잉크에 푹 잠기도록 담가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푹 담그고 컨버터를 어디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잉크가 점점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잉크를 다 채우고 난 컨버터는 시커멓게 물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립 섹션에 잉크가 묻어있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대로 바로 사용하면 손에 바로 잉크가 당연히 묻어나겠죠. 휴지 한 장 준비해 주시고요. 펜을 닦아주는데 힘으로 닦는 게 아니라 살짝 톡 톡 톡 하면서 휴지에 잉크를 흡수시켜 주면 됩니다. 힘으로 닦으면은 펜촉이나 피드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정도로 힘을 주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냥 살살살 닦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휴지 양을 조절 잘못하면 지금 이렇게 잉크가 묻어날 수 있어요. 손가락에. 펜촉 뒷부분도 한번 쓱 만져주고 피드도 살짝만 톡톡 해서 잉크를 다 흡수시켜 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충 하는 편이에요. 저는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물로 닦고 면봉으로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던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저는 좀 펜을 더럽게 쓰는 편이에요. 네. 자, 잉크를 다 채웠으면 배럴을 다시 시계 방향으로 꽂아서 돌려주면 되고요. 뚜껑을 닫아주면 이 만년필은 다시 저와 기록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만년필 라미 사파리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어요.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국민 만년필이라고 굉장히 유명하기는 하지만 입문용 만년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이지만 실사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메리트를 못 느끼겠습니다. 특히 이 잉크창이 오피셜로는 이제 이 투명한 공간을 활용해서 잉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실제로 뭐 빛에 비춰서 보지 않는 한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펜을 열어서 다른 만년필들처럼 이렇게 컨버터를 체크하는 게 가장 속편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립존도 괜찮고 다 좋은데 이 펜촉의 두께가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좀 두껍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을 쓰기 때문에 펜촉의 굵기가 그렇게까지 막 얇아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동양권 이제 한자를 쓰는 나라 이제 우리 양쪽에 있죠. 중국과 일본 이 두 나라는 한자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인 획이 굉장히 많으면서 우리나라도 한글을 쓰지만 그 한글이 획이 굉장히 많죠. 획이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펜촉의 두께가 얇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입문용 만년필로는 이 카코노를 추천을 한 거예요. 이번 영상 마지막에 선을 한번 그어보면서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볼 거고요. 지금은 잉크를 채웠으니까 잠깐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필에 사용할 종이는 로디아 노트고요. 자,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년필이라는 게 일단은 이 펜촉에 잉크가 흘러가면서 펜촉 끝에 이제 팁이라는 부분에 잉크가 머물게 되는데 이게 종이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꽉꽉 줘서 쓰면은 펜촉이 손상이 됩니다. 잘 길이 든 만년필은 이렇게 뒤를 잡고 힘을 빼고 선을 그어도 선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를 꼭 중점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중점이네.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잉크 끊김 없이 굉장히 부드럽고 사각이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라미 사파리가 우리 한국한테 글씨 두께가 너무 두꺼울지언정 절대 안 좋은 만년필은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영상이 거의 끝나가니까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카쿠노하고 두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바꾸고 왔습니다. 테스트할 용지는 로디아 노트고요. 펜촉의 두께에 대해서 빠르게 짚고 갈게요. 펜촉의 두께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EF 가장 얇은 펜촉, 그리고 그 다음이 F 이게 표준이에요. 그 다음 M, 그 다음이 B 이런 식으로 펜촉이 점점점 두꺼워져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촉이 F촉이에요. 화면에 보이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 네 가지의 펜촉 사이즈 중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자, 선을 한번 쭉 그어 볼게요. 네, 선을 하나 그어놨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입문용 만년필에는 이게 제일 좋다고 추천을 하고 있는 카쿠노 한번 보겠습니다. 카쿠노는 펜촉이 M촉이에요. M 써있는 거 보이죠? 자, M촉이라는 거는 방금 라미 사파리가 F촉이었고 제 카쿠노가 지금 M촉이니까 지금 이 선보다는 더 두껍게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선을 그어볼게요. 오히려 더 얇게 나오죠. 이 이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알파벳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인 획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막 얇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동양에서는 한자나 우리 한글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인 획이 많아서 펜촉의 사이즈가 좀 얇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얇은 것까지는 괜찮다, 어느 정도 두께는 상관이 없다 하면은 유럽제를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정말 얇은 펜촉을 좋아해 하면은 이런 카쿠노 만년필 일본 제품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일본 제품이라는 걸 콕 집어서 말하는 이유는 중국산도 제가 여러 개를 많이 써봤는데 가격이 정말 좋지만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좀 많았어요. 하지만 일본은 뭐 솔직히 필기고 잘 만든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만년필도 참 잘 만듭니다. 얇은 글씨 좋아하시면 일본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시는 글씨 타입의 입문용 만년필 잘 고르셔서 즐거운 만년필 생활 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